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육부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과 비슷한 상황의 경북도는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정원을 각각 따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남도의 권한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체육회 산하 74개 회원 종목 단체가 국립순천대학교 앞에서 전남도의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 행정이 동부권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에 권한 없고 공정성 없는 공모 강행으로 지역에 불러오게 될 파장은 오롯이 전라남도의 책임이며 전남도가 공모 강행에 부르짖는 지금도 지역 일선 우려 현장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전남도의 동부권 여론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역 여론 역시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교육부 답변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관은 순천 한 언론사의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해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신설 관련 정원을 통보받으면 전국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동부권 지역 내에서는 의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크게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경북도의 현명한 조정 행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대와 포스텍 두 대학 간 선의 경쟁을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을 안동대 100명, 포스텍 50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안동대의 경우 공공의과대학으로,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로 성격을 달리함으로써 정부의 두 곳 대학 모두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지금까지 도에 제안한 해법들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순천대학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일반의과대학, 그리고 목포대학은 바로 의료 취약 지역인 섬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로 보충할 수 있는 공공의대로 방향을 잡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들이 그나마 가장 파국을 막는 지혜로운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현재의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지표들은 동부권 지역사회의 일관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정무적 발언만 앞세우면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 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지사가 정치적 셈법들을 배제하고 정부의 의대 공모 절차를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권양엽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권양엽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순천대 의대 유치와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권양엽 당선인은 순천시 지역 가운데 해룡면 한계면이 지역구지만 엄연한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순천시와도 잘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모레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세계 22개국과 국내 교육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관과 미래교실 구축 등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미리 진행된 언론 공개 행사에는 국내외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물어둘러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로 자료를 보고 교사의 몸짓에 맞춰 영어를 따라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IT 기기를 갖춘 미래교실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중등까지 모두 6개 교실을 박람회장에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실제 수업이 이뤄지고 방문객도 교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먼저 1차로 분석하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교사들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영국과 캐나다, 모로코 등 모두 22개국이 참여합니다. 각 국가가 지닌 현실을 공유하고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특히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폴킴 스탠퍼드대 교육대학원 부학장 등 세계적 석학이 연달아 강연에 나서 풍부한 지식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 네이버 등 IT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교육 플랫폼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교육관, 체험관 등 대부분 시설은 조성을 마쳤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박람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를 모아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선생님들끼리 수업 연구를 설계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미래 교육의 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할 이번 박람회는 모레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이들의 복귀를 돕는 공립대안학교가 여수에 들어섭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남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여수 공립대안학교 교육환경평가 신설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예울학교인 공립대안학교는 학생 90명과 학급 6개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 우주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우주항공 분야의 총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의 한 축인 고흥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와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우주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물론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1년 정도 지난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여수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깨진 돌과 끊어진 철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토사와 낙석 정리 등 기초공사는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모습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방수포는 일부는 찢겨져 있고 토사들은 비만 내리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복구 공사에 어르신들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비만하면 이렇게 벗어가고 일해놓고는 저씨가 이렇게 비 온다는 게 이렇게 덮은데 안전 같겠죠.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동백 공영주차장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만한 낙석이 지상에 가득 쌓여 있고 낙석들은 난간에 걸쳐 있어 추가 붕괴가 우려됩니다. 현장 출입을 위한 주차장 철거 공사가 끝나는 7월 중순쯤 복구 공사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행안부도 시급한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절차나 예를 들어서 매도 이상은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서 이런 거 받아야 돼 그런 거 좀 면제된 조항도 있긴 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유지에서 일어난 재난일 경우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어렵고 공유지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발생한 산사태인지에 따라 소관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시급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이나 시유재산 이런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기상청은 이번 여름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피해 지역 복구 공사는 여전히 기약 없이 올 여름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담은 순천 송광사,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1725년 의겸에 의해 제작돼 현재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영산 회상도 한 폭과 팔상도 8폭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국보로 새롭게 지정된 송광사의 불화 9폭은 구성과 표현의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지난 2010년부터 포스코가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프로그램이고 올해는 봉사로 이어가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철소 임직원과 봉사단원, 협력사의 직원 등 9천여 명이 환경 개선과 문화 공연, 소외계층 돌봄 등의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특히 이번 자원봉사 주간을 포스코의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인 체인지 마이타운 계획과 연계해 지역사회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는데요. 잡고 보니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차 앞에 멈춰서 문을 열고 한참을 있더니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범행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14살로 인근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택시를 타고 원룸촌 주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요. 그 원룸 주변 상가 CCTV 한 10여 곳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변 탐문을 통해 이 중학생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훔친 금품은 130만 원 상당. 목포시 석현동 2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며 차량 넉 대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학생은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안에 있던 금품을 털었습니다. 특히 범행 대상을 빠르게 물색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신속히 이동할 수 있고 누구한테 노출 안 되게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도 주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떤 의심 받지 않고 현행법상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등록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 사실상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안 되면 탑승이 아예 불가능성 이도되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회사 내부에서 그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금 강구 중에 있고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 털이는 전남에서 확인된 것만 1,160건. 올해도 100건 넘는 차량 털이 범죄가 신고된 가운데 부실한 법규와 이를 파고든 업체 사이 청소년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여수지부가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직 공무직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수보다 더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추가 인원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무직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우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갓길에 멈춘 화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속도로 방음벽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서고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내려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성은 비번 중이던 순천소방서 김진우 소방장으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한 뒤 사람을 대피시켜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초기에 막았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실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1년 반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외식 물가는 전년 대비 3.8%, 가공식품은 2.2%가 올랐는데요.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같은 기간 1.4% 상승했고요. 7분기 연속 같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가 미니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수시 OK 통합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도 불어와 선선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최고 기온도 26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 강풍이 불어오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하늘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 들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순천 14도, 광양 15도, 고흥은 1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4도, 순천 고흥 26도, 광양 27도로 더웠던 지난주에 비해서는 시원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분, 간조 시각은 오전 6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순천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산모들의 출산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동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안에 산모실 10개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등을 두루 갖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의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처음 개원한 이후 순천 5호점까지 모두 5곳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개원을 목표로 광양과 여수, 목포, 영광에도 각각 한 곳씩 4곳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미래형 항공기체 비행안전 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실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고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항공기체 안전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총 사업비 143억 원을 들여 미래 비행체와 항공기, 드론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타워와 충돌 회피 평가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현재 2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시계 비행 방식으로 관제가 이루어져 활주로 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 지원센터를 보완하기 위해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합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과 지역 사업체와 외국인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합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노동과 법률, 의료와 금융 등 생활 밀착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이민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시책 추진을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7월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던 조직 개편을 전격 연기하고 교육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